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하는 강의, 구범 강경수의 로쿠꺼 법칙입니다.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나무는 좋은데 열매는 좋지 않거나 나무는 좋지 않은데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라는 이런 구절을 본 적이 있거든요. 참 이치에 맞는 그런 말이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삶을 살다 보면은 어떤 동기, 어떤 행동을 하게 하는 내적인 요인을 동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동기 또는 모티브라고 이야기하는데, 동기가 아주 순수하고 좋은 사람은 좋은 어떤 결과를 낳는 경우를 많이 경험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동기가 순수하지 않거나 좋지 않은 경우에는 어떤 끝도 좋지 않은 이런 경우를 일과 삶 속에서 여러 번 목격하면서 했던 것 같습니다. 제 대학 동기 한 명은요, 대학 동기 한 명은 해양경찰에 투신한 친구가 있었는데, 제가 제주도에 여행을 갔을 때 그 친구가 제주도 서귀포 경찰서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를 만나가지고 저녁 식사를 하면서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너는 어떻게 해가지고 이 해양경찰에 이렇게 투신하게 되었어? 라고 하니까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이러했습니다. 저희들은 대학을 졸업을 하고 3년 동안 상선을 타는데, 상선을 타고 외국에 가게 되면은요, 그 나라에서 이 선박이 자기 나라 항구에 들어오는데 적합한지 않는지 이걸 항만 당국에서 또는 해양 경찰에서 올라와 가지고 검사를 하거든요. 그런 검사를 하는데, 그렇게 검사를 하는 나라 중에 가장 까다로운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런데 미국에 들어가게 되면은 연안 경비대라고 합니다. US 코스트 가드, USCG라고 하는데요. USCG가 올라와 가지고 어떤 그런 체크를 많이 하는데 아주 까다로운데, 그런데 USCG는 그런 일만 하는 것이 아니고 미 연안에서 어떤 조난을 당한다든지 긴급 도움을 요청을 하는 경우에도 즉각적으로 날아가 가지고 어떤 도움을 주는 그런 일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가 탔던 배가 아마 그런 어떤 긴급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런 일이 배에서 생겼나 봐요. 그때 USCG에서 이 헬리콥터를 보내가지고 즉각적으로 이 도움을 주는 그 모습을 보고 너무나도 큰 감명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때 자기가 마음을 먹은 것이, 나도 반드시 내 전공을 살려가지고 이 해양 쪽에 일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어떤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해양경찰에서 간부를 특채를 하는 그 어떤 기회가 생겼는데, 그때 이 친구가 응시를 해가지고 지금 해양경찰서장까지 되어졌다는 거죠. 아주 동기가, 저는 어떤 사람들하고 어떤 대화를 나누고, 이게 원리에 맞고 너무나도 어떤 이게 좋은 스토리다 싶으면 언젠가는 제 입을 통해서 이 강의에 남들한테 이렇게 전달이 된다든지 아니면은 이런 방송을 타고 이렇게 전달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런데 그 친구 그때 얘기를 듣고 이 친구의 이런 케이스를 언젠가는 내가 한번 이 얘기를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었는데,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서 하게 되네요. 그런데 그 친구가 그 당시에 가지고 있던 핸드폰에 보면은 자신의 인생의 좌우명과 같은 것을 이 프로필 거기 메시지로 이렇게 넣어두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그 친구 핸드폰에 들어있던 말이 어떤 말이었냐 하면은 총욕약경이라는 말이었어요. 총욕약경, 이렇게 됩니다. 총욕약경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총욕약경이라는 뜻을 그 당시 저는 알고 있었는데, 이 친구가 이런 어떤 삶의 자세로 공직 생활을 하고 있구나. 그러면 틀림없이 잘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런 자리에까지
높은 자리에까지 올라왔구나 하는 느낌을 당시에 가졌었거든요. 이 총욕약경은 오늘 북극급 법칙 56강입니다. 56강 동양고전과 리더십의 만남, 노자 도덕경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요. 도덕경 13장에 나오는 말이 총욕약경이라는 말입니다. 그 뜻이 뭐냐면은 총은 총에 받을 총자입니다. 총애를 받는다 그러죠. 그때 이 총자를 씁니다. 그리고 여기는 어떤 욕될 욕자의 모욕을 받는다 할 때 그런 욕자거든요. 총애를 받거나 모욕을 받거나 할 때 약은 뭡니까? 만약할 때 약자를 쓴다 그랬지 않습니까? 여자는 완전히 같을 여자고 이거는 같을 약자인데 완전히 같기보다는 그죠? 뭐의 어떤 뭐와 같다라는 뜻이 있지만 완전히 등호라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총애를 받거나 모욕을 받거나 약간 놀랄 경자거든요. 약간 놀란 듯이 이렇게 하라는 말이 총욕약경입니다. 총애를 받거나 모욕을 받거나 약간 놀란 듯이 하라고 이렇게 하거든요. 약간 놀란 듯이 한다. 약간 놀란 듯이. 이게 여기 어떤 삶의 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총애를 받는데 총애를 받았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보통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기뻐가지고 막 이렇게 날뛰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어떤 또 이제 모욕을 당했을 때는 완전히 분노하거나 완전히 풀이 죽거나 이러기가 쉬운데, 그죠? 총애를 받거나 모욕을 당해도 약간 놀란 듯이만 이렇게 하라고 하거든요.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 삶이라는 것이 이렇지 않겠습니까? 그 주역에 일음일량지 위도라 그랬거든요. 그죠? 삶이라는 것이 좋은 때가 있으면 안 좋은 때가 있고, 안 좋은 때가 있으면 좋은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일음이 있으면 일량이 있고, 일량이 있으면 일음이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어떤 좋은 일만 계속될 수도 없고, 나쁜 일만 계속될 수도 없거든요. 총애가 언젠가는 모함으로 이렇게 돌아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모욕을 당하는데도, 그죠? 바로 거기에 대해서 화가를 내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참다 보면은 언젠가는 사람들이 진짜 그 사람의 어떤 진정에 그 사람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주고, 그죠? 그게 어떤 그 화가 복으로 바뀌는 이런 일도 일어나는 것이 그게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그죠? 좋은 일이 있거나 나쁜 일이 있거나 너무 그 일들에 대해서 일희일비 하지 말고 좀 어떤 담담한 자세로 약간 놀란 듯이만 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어떤 약간 놀란 듯이 하는 이런 어떤 삶의 자세는요, 젊었을 때는 참 알기 어려운, 그죠? 취하기 어려운 그런 자세이거든요. 어느 정도 어떤 이게 삶도 살고 거기에다가 자신에 대한 어떤 성찰도 하고 배움도 있고 해야지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자세인 것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와 똑같은 것이 어떤 이게 그러니까 삶이라는 것은 이런 어떤 플룩체이션이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화가 복이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전화위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화가 복이 된다는 거죠. 예. 화가 복이 된다. 예. 안 좋은 일이 또 좋은 일이 되어지는 거죠. 또는 전복위화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복이 또 화로 바뀌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화복동문이라고 했어요. 화와 복은 같은 문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와 같은 화복동문이라고 그러니까 또는 전화위복이라는 소리 들으니까 혹시 떠오르는 익숙한 얘기 없습니까? 예. 한 번쯤 다들 들어보셨던 얘기입니다. 세옹지마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변방의 이 늙은이의 말에 대한 얘기죠. 변방의 이 늙은이는 어땠습니까? 이 아주 진짜 이게 잘 키운 애마가 있었는데 이 말이 변방을 넘어가지고 가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안 좋은 일이 발생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가지고 위로를 해주니까 그 화가 복이 될지 어찌합니까? 이 늙은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세월이 지나니까 그 변방을 넘어갔던 그 애마가 야생마를 몰고 변방을 다시 넘어왔다는 거죠. 복으로 바뀌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또 사람들이 와가지고 야
진짜 이렇게 복으로 바뀌었네요 라고 하면서 또 칭찬을 이렇게 해주니까, 그런데 그 늙은이는 또 복이 화가 될지 어찌합니까? 라고 얘기를 담담한 자세를 취하는 거죠. 그런데 그 야생마 중에 한 마리를 골라가지고 자기 아들이 그 말을 타면서 준마로 이렇게 멋진 말로 이렇게 키우는데, 그런데 그 말을 타다가 떨어져가지고 다리를 다치는, 또 이 복이 또 화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또 와서 위로를 해주니까 화가 복이 될지 또 어찌합니까? 라고 하는데, 진짜로 나중에는 전쟁이 터져가지고, 그죠? 전쟁이 터져가지고 이 다리를 다친 이 아들은 전쟁에 나가지 않는 그런 어떤 또 행운이 오게 되는 거죠. 그게 세옹지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매사에 일희일비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리더는 더욱더 그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리더가 좋다고 너무 기뻐하고 그저 안 좋은 일이 있다고 해서 풀이 주고 있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많이 이렇게 인용하는 이렇게 훌륭한 분들의 어떤 그런 명언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제가 많이 인용하는 구절이 뭐냐면은 정주영 씨입니다. 정주영 씨, 그죠? 참 정주영 씨는 1915년도에 아마 탄생을 했죠. 예. 가장 이 나라가 암흑기에, 그죠? 일제, 그때 암흑기에 태어났다는 거죠. 이병철 씨와 마찬가지로. 지난 강의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성인은 위복, 불위복해야 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배를 위해야 된다는 거죠. 진짜 우리 먹고 살기 어려운 우리 민족에게 배를 채워준 그런 어떤 위대한 리더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정주영 씨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제가 좋아하는 구절이거든요. 담담한 마음을 가집시다. 담담한 마음은 당신을 굳세고 바르고 총명하게 만들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참 좋아하는 구절이거든요. 한 번 더 얘기해 볼까요? 담담한 마음을 가집시다. 담담한 마음은 당신을 굳세고 바르고 총명하게 만들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담자가 어떤 담자입니까? 이 담담하다 할 때 이 담자가요, 어떻습니까? 물수변에 불화자가 두 개 있다니까. 담담한 것이 그냥 어떤 이게 침착하고, 그죠? 고요하고 그런 상태만 있는 것이 아닌 거죠. 그 어떤 침착하지만 그 안에는 불이 두 개나 있다니까요. 그죠? 리더에게는 더운 열정도 필요하지만 더운 열정보다 더 대단한 것은 차가운 열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어떤 아주 침착하고 조용하지만 안에는 그죠? 열정이, 이 불이 두 개나 타오르는 이런 상태를 담담한 상태라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리더는 마땅히 그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이번 주는 총욕 약경, 그죠? 총애를 받거나 모욕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죠? 약간 놀란 듯이 하라는 이 도덕경 13장을 전해드렸는데, 그죠? 정주영 씨 어록대로 좀 담담한 마음을 가지도록 노력하는 그런 한 주가 되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